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갑질에 대응을 하는 방법, 특히 직장 갑질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 분들은 이렇게 요즘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갑질을 하더라도 참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갑질을 참다가 결국은 피해가 상당히 커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공직사회의 갑질도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민간기업이나 큰 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공직사회에서도 이 갑질 문화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직장인들 갑질, 공무원들의 갑질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여기서 직장 내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증거 수집을 해야 됩니다. 증거 수집. 증거 수집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녹음. 단 이때 녹음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해야 됩니다. 이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적이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나 동료가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고성을 지른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많은 데서 뭐 무안을 너무 준다든지 비하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해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이 목격자 확보도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격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 억울하겠다, 분하겠다, 화가 많이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조를 해주는 척하지만 막상 이게 수사기관에 넘어가거나 이 갑질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면 증언을 해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거기 내부자거든요. 그리고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증언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인데요. 미리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죠.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 고민이 많다. 정말 갑질이 너무 심하다. 너도 받지 않느냐, 혹은 선배님도 보시지 않았느냐, 후배님도 보시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럴 때 그래 그렇더라, 그때 너무 심하더라, 그렇게까지 무안 줄 필요가 있냐, 혹은 그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있냐, 고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녹음을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녹음을 해두면 그때 이후에 증거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녹음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증인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미리 녹음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목격자의 녹음도 한 명보다는 2인 이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한 명을 하면 솔직히 뭐 너희들이 친한 사이에서 저 사람은 유독 둘이 친했기 때문에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목격자가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증거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명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가급적 2명 이상의 목격자에게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명 이상. 그래서 최소 2명 정도는 녹음을 해두는 것이 가급적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조사를 받을 때 더 유리하다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이상의 목격자를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라는 것도 한 명보다는 2명 이상이 됐을 때 더 객관적이거든요. 2명 이상이 그렇게 진술한다고 하면 또 상대도 부인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때 좀 과했다,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자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둘이 친하지 않은 거야. 저 사람들 둘이 소위 말해서 짜고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격자는 2인 이상, 그리고 직급도 좀 다르고 나이도 좀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기끼리 하는 것보다는 또 그 사람들끼리 친하니까 저렇게 증언해줬다고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직급이 좀 차이 나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같이 좀 목격자 증언을 미리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증거를 수집을 할 수 있으면 증거를 수집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무슨 CCTV 영상을 확보를 한다든지, 심지어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CCTV 영상을 빨리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그리고 기간도 좀 길게.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그렇게 했다고 갑질로 보기 또 힘들다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 갑질을 한 행위가 3회 이상이 되도록 증거가 3개 이상은 되도록 하게 하셔야 됩니다. 3번 이상. 한두 번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갑질로 좀 힘들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3회 이상 그걸 하고 기간도 좀 장기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또 그거 갑질로 보기 힘들지 않냐. 그 잠깐 그때 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도 한 달 이상, 2달, 3달, 이거 좀 지속돼야지. 지속되다 보면 이건 갑질로 볼 수 있죠.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갑질로 인정받을 만하다. 그 장시간 좀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한 가지가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동료들, 그리고 주변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과 같은 데도 다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 같은 데 가서도 그 진료 기록지 등에 꼼꼼히 좀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거 가족들한테 얘기하거나 이 정신과에 가서 한 것도 혹은 친구들, 동료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객관적 증거. 예를 들면 CCTV 영상, 거기 뭐 폭행하는 영상이 나왔다. 이러면 뭐 소위 말하는 빼박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녹음 증거. 막 고성을 하고 욕설을 한다. 이런 녹음 증거가 있으면 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로는 정신과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증거를 객관적으로 좀 남겨놓는 방법도 진료 기록지나 이런 곳에, 혹은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좀 상담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때도 상담을 할 때도 말로 하는 것은 입증을 하기가 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끼리 대화는 녹음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해서 좀 증거 수집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기간도 좀 여러 차례 장기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누구 뭐 관리자 과장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장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좀 객관적으로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객관적일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CTV, 영상자료 혹은 녹음 증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증거를 모은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직장 내에서 신고나 상담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혹은 두 번째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직장을 그만두어서 그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 갑질이 심하다고 하면 수사기관이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